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소장님. 예. 규제 지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네. 말을 했었어요. 이제 6월 달에 한번 그 규제 지역을 해제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2월 달 되기 전에 네. 한 번 더 규제 지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규제 지역이 진짜 많은 곳이 묶여 있잖아요. 100여 그렇죠. 군데가. 근데 또 추가적으로 해제할 수도 있다.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네. 12월. 네, 약간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규제 지역에 관한 지정과 해제는 네. 수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6개월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물가 인상률보다 얼만큼 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이제 부합하는 지역에 이제 해당되는지를 6개월마다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되면 무조건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판단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이제 이걸 지정할 수 있다.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풀어주는 것도 기준에 부합하면 이제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검토해가지고 6월 달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6월 달에 그런 게 발표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숨죽여 봤잖아요. 어떻게 될지, 네네. 진짜 해제가 될지. 네. 근데 실제로 해제가 되고 나서 그 해제된 지역들이 그렇게 막 들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2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또 해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이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적으로 더 해제를 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장관이 해제할 수도 있다, 해제할 지역도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이제 추가적인 해제 지역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하면 네. 6월 달에 해제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우려했던 거와 달리 조용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더 해도 되지 않나? 네네. 소장님도 더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 저는 조금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사실 제가 어떤 생각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한 행동을 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그리고 상식선에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정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정을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나 지금까지 행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딱 이거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해오고 있다. 맞아요. 시장을 잘 읽고 있고 네, 거기에 네. 잘 맞춰서 정책을 내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규제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임대차 3법도 자꾸 건드리려고 하고 있고, 약간은 걱정되는 측면이 일단은 대통령 자체가 약간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약간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언급을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약간은 뭔가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제 약간의 우려스러운 걱정은 안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볼 때 이제 원희룡 장관이 경륜으로 이제 잘 커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추가적인 해제에 관한 내용은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그럼 1차 그런 해제된 거랑 네. 2차도 해제되면 네.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이 나누는 정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네. 사실은 지금까지 이 규제 지역을 선정하고 해제하는 기준은 사실 약간은 제 기준에 보면은 약해요. 그러니까 좀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투기 심리가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쉽게 해제해버리고 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풀어준 지역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외부 특히 금리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규제 지역을 풀어준 지역들은 약간 침체 지역 위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살아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문제는 조금 이제 사람들한테 내성이 생기면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면 다시 그렇죠. 투기 심리가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내성이 생기고 이제 규제 지역은 이미 해제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서히 거래가 되고 늘어나게 되면 규제 지역이 없으니까 누르는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가 상승 지역으로 서서히 변하면서 이제 투기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6월 달에 해제되었던 거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 부담감 때문에 해제가 되어도 네. 이 투기 심리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네. 만약에 12월에 2차적으로 좀 해제가 된다면 그때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네. 다시 투기를 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그런 보시는 부분이 건가요? 아니고요. 네. 먼저 해제된 지역 중에 네. 오를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는 거예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풀어줘도 거의 이제 상승으로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일부 그 전남의 일부 지역이나 그다음에 경남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다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좀 지나야 나중에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풀어주고 나서 봤더니 별로 움직임이 없네? 그럼 더 풀어줘도 되겠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해제할 지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1차로 풀어준 데들이 가장 정부 입장에서 보면 침체된 지역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두 번째 풀어줄 지역은 아직 지금 침체가 덜한 지역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차에 뽑힌 지역에서 나머지에서 또 고르는 거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잘못 선정되면 진짜 풀어주면 안 되는 지역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 그런 거예요. 부분이 우려되는 네네. 거다. 그런 다음에 사실 풀어줬을 때 바로 발응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내성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또 다시 늦은 거예요. 예, 한번 폭등하고 그쵸. 정부가 또 이걸 잡으면 그 규제로 또 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는 되게 미약해요. 사실은 정확한 기준은 미분양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봐도 사실 풀어줘도 되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미분양이 있으면 진짜 이 규제를 풀어줘도 사실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미분양이 없거나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막 생기는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풀어주면 미분양이 난 것들을 투자자들이 와서 바로 해소하고,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다음 현장들을 분양받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양을 받으면서 미분양이 날 확률이 줄어들고, 예, 그렇게 되면서 또 집 가진 사람들은 기대 심리가 생기니까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매수자가 또 급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또 다시 악순환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풀어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지역이 또 포함되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1차로 한번 풀어줬으니까 얘네들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풀어줄 지역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6개월은 너무 거의 짧다라는 거죠. 뭔가 이게 사람들이 확 달려들지 않으면 그냥 매수 심리가 끊겼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그렇죠. 시간적으로 네네. 짧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반응이 나타나는지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런 거를 지켜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의 6개월은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확 살아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매수 심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항상 내재해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지금은 불씨가 어느 정도 다 내재해 있어요. 이게 확산이 안 될 뿐이지 지금 산소 공급이 없어서 그냥 불씨가 막 움츠려들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을 해주느냐 아니냐,
이 규제 완화가 바로 산소 공급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6월 달에 풀어줬는데 너무 잠잠한 거죠. 이제 네. 진짜 매수 심리가 확 꺾였구나.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해제를 해줘도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 했는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성이 또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리가 서서히 네. 또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항상 추세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게 규제 지역 풀어주고 이제 약간씩 매수 심리가 살아나서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조금씩 늘어나고 그거에 반응해서 매도자들은 매도 매물을 걷어들이고, 근데 이 행위를 막아주는 게 바로 미분양이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없거나 적은 지역은 막아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게요. 예, 막아줄 수 있는 게 없이 바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가 같은 방향으로 딱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규제 지역 풀어주면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매수자는 일단은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하지만 항상 이 중에 지금 불안하면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쵸.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면 안 돼, 사면 안 돼.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서서히 한두 사람 튀어나오는 거는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나와서 튀어서 사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이제 매수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영상을 보고 뭔가 이 미분양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네. 뭔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생각을 실제로 하는데. 지금 미분양이 아주 많이 지금 누적된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은 막 생기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풀어주면 다시 이게 정부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네. 그거예요. 안정을 바라는데 안정을 시킬 수 있다. 시장에서 안정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보니까 규제 지역을 해제해줘서 끊겼던 부동산 거래를 다시 안정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참 좀 아이러니하긴 네, 했어요. 그게 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그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추가 규제 지역이 다시 해제가 될 것인가, 네네. 약간 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소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또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